네, 안녕하세요. 최준혜입니다. 요즘에 지구본 연구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청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많은, 한편으로는 저한테 제일 이제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왜 나라 이야기, 국가 이야기 안 해주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제가 게을러서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구본 연구소는 이제 해외 여러 나라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 그렇게 모이신 분들께서 지금의 지구본 연구소를 만들어 주셨다 생각을 하니까 저로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나라를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 나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중동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UAE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오펙에서 탈퇴를 하기도 하고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또 특별 관계로 이제 최고의 관계를 또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바이, UAE 뭐 어떤 구별도 잘 안 되고 헷갈리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UAE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UAE는 이제 지도상에서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전체는 이제 장화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쉽게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동쪽 끝에 톡 튀어나온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UAE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반도 동쪽에 있고 일단은 서쪽 남쪽은 모두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오만이 이제 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육지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하고 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페르시아만과 접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점점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만에도 바다니까 여러 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UAE 영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하르그 섬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몇 개 섬들은 이제 UAE와 지금 이란이 영토 분쟁 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도상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호르무즈 해협, 여기 지금 UAE 국기 바로 밑에 있는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죠.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UAE가 아니고 오만 땅이다라는 점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나중에 독립 과정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에 놓고 보면 양쪽으로 있는 그런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절묘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카타르나 아니면 바레인 또는 쿠웨이트처럼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만처럼 바깥쪽에 위치한 나라도 아니고 양쪽에 걸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UAE 또는 아랍에미레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식으로 이 나라의 국호를 이야기를 하면 아랍에미리트, 에미레이트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에서 쓰는 표현으로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입니다. 1971년에 이제 건국을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이제 나라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이 에미리트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에미리트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자를 많이 쓰던 시절에는 이제 토우국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소왕국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과거에 일본에서는 토우국 이렇게 했는데 이게 꼭 무슨 추장 이렇게 나온 것처럼 약간 멸칭처럼 느껴진다라고 했는지 최근에는 이제 수장국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왕국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주들의 연합인 것처럼 이 UAE 같은 경우에도 에미리트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방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 연방이 그러니까 7개의 에미리트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색깔로 이제 표시가 됐는데 색깔의 종류가 몇 개일까요? 한번 눈 빠르신 분들은 한번 세어 보시죠.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부다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부다비는 아부다비 시티라고 하는 도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부다비 에미리트라고 하는 UAE에서 가장 큰 지역을 통치하는 에미리트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두바이가 바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아부다비, 두바이 이런 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고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하나의 에미리트, 소왕국, 수장국을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몇 개냐? 7개입니다. 그래서 이 에미리트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이제 아미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미르라는 호칭은 사실 이제 아랍어로 따지면은 뭐 국왕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고 이제 주로 사령관, 장군 뭐 이 정도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국왕 다음 정도 수준의 명칭으로 많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뭐 황제,
왕, 그 다음에 제후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이면 술탄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실상부한 국왕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말리크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미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왕국 정도의 번역이 적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아미르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원래 당연히 아랍어겠죠. 그런데 이게 중세 시절에 라틴어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알파벳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 해군 제도 어드미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에미르에서 유래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에미리트는 크기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아부다비, 두바이 이런 쪽이 이제 그 가장 큰 1, 2위 에미리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여기 두바이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바이는 여기예요. 그런데 오만 국경의 요쪽에도 또 월경지처럼 뚝 떨어져 가지고 다른 지역에 두바이의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하나로 다 뭉쳐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곳곳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크냐라고 하면 면적이 한 6만 7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의 한 70%에 육박하는 거고요. 두바이는 이거보다 이제 훨씬 적습니다. 한 4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서울시의 한 8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은 지역으로 따지면 여기 보시면 아즈만 그리고 최근에 유명한 푸자이라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아즈만 같은 에미리트는 이제 면적이 259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서울 절반보다도 작은 그런 에미리트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UAE에서 우리나라로 실어오는 원유와 관련돼서 중요한 우회로로 각광받고 있는 푸자이라, 그리고 이제 이란이 자꾸 공격하는 이 푸자이라라는 곳이 있죠. 우리는 보통 푸자이라 항이라고 불러서 무슨 항구 도시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제 푸자이라도 별도의 에미리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약간씩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정치 세력의 연합체가 아랍에미리트 UAE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푸자이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한 1,45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근데 인구는 한 56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항구 주변 지역에 다 몰려 사는 그러한 에미리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세력들의 연합이다 보니까 UAE 같은 경우에는 국기나 국장의 그런 면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국기 한번 보시죠. 사실 이 많은 아랍 국가들 국기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색깔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은 이제 초록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아랍 국가들은 요 아랍 칼라라고 보통 부르는 이 범아랍색이죠. 요 4색 칼라를 조합을 하고 해서 이제 국기를 만드는데, UAE 같은 경우에는 적색은 용기와 희망, 그다음에 녹색은 번영, 백색은 청렴함, 그리고 흑색은 강인함, 저항, 이런 정신을 이제 드러내는 이제 그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UAE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이제 매사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금색 매가 국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 자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강력한 힘, 그리고 긍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제 그러한 존재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나는 관대하다, 관대함을 또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슴에 UAE 국기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7개의 별이 있습니다. 7개의 별은 당연히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7개의 에미리트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요 아랍어는 UAE를 아랍어로 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55년 정도, 국가가 만들어진 게 12월 달이니까 올해 말이면 이제 55주년, 독립 55주년 행사를 하는 나라가 UAE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UAE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거의 사막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말 사람 어디 살지? 어디 살 수 있을지 싶을 정도의 그러한 사막으로 둘러싸인 사막 그 자체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AE 전체 면적은 이제 7개 에미리트를 다 합하면 83,600제곱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보다 좀 작은 사이즈고요. 전 국토의 97%가 사막입니다. 위성 영상만 보면 97%가 아니고 100% 사막이다라고 이제 보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은 1,129만 명입니다. 그래서 1,129만 명인데 각각의 이제 에미리트별로 인구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두바이가 인구는 제일 많습니다. 한 38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부다비가 이제 378만으로 두 번째 쭉 이어지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재밌는 점은 UAE는 카타르와 더불어서 외국인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1,129만, 1,130만 정도 되는데 순수한 UAE, 진짜 UAE 국적자, UAE에서 태어나고 UAE의 어떤 국민으로 대접받는 사람들은 100만 명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간에 한 12% 안쪽, 11% 내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88% 정도에 이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AE에 현재 와 있는 외국인은 국적으로 따지면 200개에 이른다라고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든 다 이제 와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왔냐라고 보면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화면 오른쪽 보시면 나오죠.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전체 외국인들. 그러니까 뭐 사실 90%라고 볼 수 있죠. 외국인들 90% 중에 거의 30%. 그러면은 얼마예요? 27%.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이제 서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40%를 넘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필리핀. 그 다음에 바다 건너에 이란 사람들도 한 5% 정도 체류를 하고 있고요. 이집트 뭐 등등의 그리고 이제 네팔, 스리랑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쫓아서 이 지역에 온 서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인 비중도 의외로 높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중국을 떠나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중국 사람들도 이곳에 많이 체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오는 나라 사람들은 주로 누굴까요? 남성들이겠죠. 그래서 인구 비중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자기의 자국민들로 보면은 이제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그닥 그렇게 편중돼 있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외국인까지 넣어서 비교를 해보면 압도적인 남초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한 730만 명, 여성이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그래서 남성이 65%에 이르는 그래서 이제 카타르에 의해서 세계 2위의 성별 불균형을 가진 나라가 또 UAE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UAE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UAE는 이제 이 자국민들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귀화하는 거를 아주 까다롭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연, 결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최근에서는 이제 돈 많은 은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장기 비자 이런 것들을 잘 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나라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UAE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또 다른 이제 인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비만율이 의외로 높습니다. 중동 분들이 좀 이렇게 비만, 풍채가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UAE가 특히 이제 그런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0% 정도의 이제 비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가 이제 과체중 또는 이제 비만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편차가 있는 게 이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아마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외국인들 비중이 높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비만율이 한 22% 정도 수준인데 푸자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40%에 육박한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UAE 정부의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 UAE 같은 경우에는 종교는 당연히 이제 이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 국민의 96%가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니가 한 95%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시아파들은 이제 15%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시아파는 주로 이제 두바이 그리고 샤르자 이 두 에미리트에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도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의 인도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주로 남쪽 남인도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인도가 잘 사는 북인도에 비해서 잘 사는 요인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이제 인도보다는 잘 사는 나라가 UAE잖아요. 이곳에 간 이제 누군가 남성들이 본국에 보내주는 송금이 남인도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남인도가 더욱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이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만 이상의 이제 인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힌두 사원도 한 3개 있습니다. 교회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 회당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UAE는 기본적으로 다른 아랍 국가들과 달리 이제 타 종교에 대해서 오만과 더불어서 매우 관용적입니다. 그래야만 자기들이 먹고 산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뭐 포교를 하던 무슨 활동을 하던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럽고 상당히 이제 자유로운 이제 그런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중동에서는 독특한 이제 그런 면이 있는 나라라는 점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언어로서는 이제 현대 표준 아랍어 그리고 이제 자기네 이제 방언 같은 이제 아랍어들을 많이 쓰지만 과거에 이제 영국
미국과의 이제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이제 공용어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쨌건 UAE는 이제 이 아라비아 사막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두바이 가면은 이제 비행기 타고 환승할 때 시간 내 가지고 이런 사막 투어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랜드크루저 같은 이제 SUV, 대형 SUV를 타고 사고를 넘나드는 이런 모험들을 즐기기도 하죠. 어쨌건 매우 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서부터 10월 달까지 더운 시기에는 평균 기온이 35도에서 45도까지 올라간다. 정말 쪄 죽는 이제 그런 날씨고요. 찐다기보다는 이제 정말 뜨겁죠.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는 좀 한풀 꺾여가지고 이제 15도에서부터 35도 정도에 이르는 이제 아주 뜨거운 사막 기후의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또 옆에 이제 페르시아만이랑 또 접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늦여름 지역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또 상당히 또 불쾌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습도만 높이는 이제 그런 바람인 거죠. 그래서 샤르키라고 부르는 이 남동풍이 이제 불어가지고 해안 지역의 불쾌감을 매우 높인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자고한 이제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연평균 강수량은 한 120mm 정도가 되고요. 대신 이제 산악 지역 같은 경우는 350mm 정도로 해서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 사막인데 산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 무산단 반도 그러니까 저 호르무즈와 가까워질수록 고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가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갑자기 난데없는 이제 높은 산맥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체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한 70개 정도의 담수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이란 전쟁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담수화 시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전체 담수화 시설은 크고 작은 거 합해 보면은 한 70개 정도로 되고요. 그래서 식수는 전량, 거의 전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우리가 생활용수 아니면 뭐 공업용수 쓰는 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물의 한 42%를 이제 담수화 작업을 통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AE 인구 한 1,000만 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해수를 담수화해서 만드는 담수량의 한 14%를 차지하니까 정말 많은 담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바이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 그다음에 잠수할 수 있는 그러한 풀 이런 그리고 이제 테마파크 여러 곳에 이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너지, 돈 이런 것들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물로 바꿔서 그렇게 펑펑 쓰는 이제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높은 지역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제 제벨 자이스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해발 고도가 한 1,900m 되니까 우리나라 한라산하고 맞먹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물론 이제 제일 높은 지역은 이제 저쪽 오만 쪽에 가 있습니다만 대충 근처까지 이제 다 그냥 UAE라고 보면은 대충 한 2,000m 가까운 지역까지 포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안선이 되게 상대적으로 이제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선을 보면 이 아라비아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은 증발량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해안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650km에 있는 해안선인데 해안 대부분이 이렇게 소금이 저절로 쌓이는 자연 염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닷물이 살짝 올라왔다가 그냥 말라붙어서 해안선이 염전으로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다. 그래서 그 깊이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거는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닌데 위성으로 이렇게 보면은 넓은 지역은 폭 한 8km에서 10km까지 염전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점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UAE 해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러 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고 작은 섬들이 꽤 많고요. 사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옛날 전통적으로 이 산호초가 되게 발달한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산호초 캐서 이제 팔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조개가 자연적으로 자라던 이제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사실 항해하기는 별로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준설을 하고 항만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됐었습니다만 기본적인 환경은 그렇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좀 변덕스러운 이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A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왕정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UAE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아까 그 7개에 이르는 에미리트라고 하는 소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각각의 에미리트가 있고 이 에미리트는 다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다 특정 가문이 통치를 하고 있는 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에미리트들이 모인 UAE라고 하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형식상으로는 대통령 중심의 연방제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외교와 국방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은 연방정부 관할이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각 에미리트가 운영합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미국과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면 국가 원수는 누구냐? 일단은 국가 원수는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입니다.
그 보통 MBG라고 보통 부르는 이분이 이제 UAE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이기도 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분이 최대 에미리트인 아부다비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아부다비 통치자가 UAE의 이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UAE 같은 경우는 형식상 대통령이 최고인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하지만 연임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인 에미리트인 이제 그 아부다비가 그냥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미리트 그 아부다비의 수장인 에미르가 UAE의 대통령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종신제죠. 종신제고 절대적인 권한을 왕처럼 행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관 아부다비가 가장 힘센 나라, 힘센 에미리트이기 때문에 UAE를 이제 가장 중심에 놓고 운영하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알 나흐얀이라고 부르는 보통 이제 나흐얀 패밀리라고 부르죠. 이 나흐얀 가문이 이제 통치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소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부다비는 UAE가 가지고 있는 원유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겠지만 UAE는 뭐 원유, 가스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 더 많은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오펙에서도 탈퇴를 했는데 이 전체 원유의 상당수가 지금 화면 보시면 아부다비 지역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장량의 94%가 아부다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제일 많겠죠. 영토도 제일 넓어. 돈도 제일 많어. 그러니까 다른 에미리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우 형님이 그냥 알아서 잘 하십시오. 저희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런 식의 체제를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부다비를 통치하는 이 가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흐얀이라고 부르는 이제 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이제 파워풀한 아부다비가 대통령.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겠어요? 두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 두바이의 통치자, 두바이 에미르는 무엇을 하느냐? 두바이 에미르는 이제 이분이시죠. 알 막툼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총리 겸 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넘버 2. 그러니까 딱 위계가 정해져 있는 거죠. 넘버 1은 누가 뭐래도 아부다비. 넘버 2는 두바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무총리도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연방 최고회의 그러니까 각 에미르가 모여서 회의하는 연방 최고회의에서 이제 동의로 선출이 되긴 하지만 그냥 두바이의 통치자가 이제 총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 막툼이라고 하는 이 가문이 이제 두바이를 통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각각의 조그마한 왕국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부다비의 왕께서 이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알쏭달쏭하지만 원체 그렇게 지정을 해놓고 가는 게 서로한테 제일 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이제 에미리트가 있으니까 7개의 각각의 에미리트마다 수장, 에미르가 계시겠죠. 그래서 7명의 에미르가 모여서 운영하는 게 연방 최고회의라고 번역하는 UAE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이니까 그러면 이제 5명, 2명 이렇게 되면 다수결로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다수결이에요. 그런데 아부다비가 원치 않는 사안에 대해서 나머지 6개 에미리트가 동의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부다비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정말 파워풀하죠? 그러면 아부다비만 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디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두바이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에미리트 두 곳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최고 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확실한 이제 체급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머지 5개 에미리트는 불만이 없느냐?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권력 구조, 너희들 요즘에 얼마나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큰형님들하고 잘 지내는지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가지고 강요를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다 타협을 해서 운영하는 이제 그러한 국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국가에 대통령이 있으면 의회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있습니다. 연방평의회라고 보통 번역되는 이제 입법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50%는 각각의 에미리트가 임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20명이 되고 나머지 20명은 국민이 선출을 해서 2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총 40명의 우리로 따지면 의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이제 보시는데 임기는 4년이고요. 거의 뭐 전 세계적인 국룰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단원제 국가에서는 4년. 그리고 이제 재밌는 점은 20명은 여성한테 할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를 여성한테 할당을 주면서 상당히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UAE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0명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여기도 인구 비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이제 아부다비, 두바이가 8명, 그러니까 16명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5개 에미리트가 인구가 좀 많으면 6명, 나머지는 작으면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하게 이제 배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20명을 선출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선출은 전 국민이 우리처럼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인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뽑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돼요. 2006년에 처음에 시행됐으니까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거인단이 이제 한 6,700명,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투표라는 행위를 처음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39만 명 정도. 그래서 이제 선거인단 나 하고 싶어요라고 신청을 이제 하면 그 중에서 선거인단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선거인단과 관련돼 있는 투표는 이제 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표 선거가 이제 될 때는 39만 명까지 이 선거인단이 증가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어때요? 분명히 명목상 어떤 이 그 국회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자문기구 또는 이제 UAE가 다른 나라, 뭐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비준에 도장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연방평의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 특히나 이제 왕권이 강한 이제 그러한 나라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법부도 있느냐? 사법부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최고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되는 곳이 이제 연방 최고법원입니다. 이 연방 최고법원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이제 7명의 에미르가 운영하고 있는 연방 최고회의, 최고 이제 의결 기관이죠. 여기서 5명의 이제 법관을 임명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 최고회의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최종 심을 마지막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그 지자체 간 분쟁, 그러니까 UAE 같으면 이제 에미리트 간의 이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이곳에서 이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이제 7개 에미리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바이 그리고 가르 알카이마라고 하는 이제 2개의 에미리트는 자국에서 3심을 다 해요. 그러니까 두바이에서 뭔가 내가 소송이 걸렸다. 그러면 두바이에 있는 최고법원까지 가서 거기서 그냥 3심으로 갑니다. 연방 최고회의 최고법원으로 안 가요. 하지만 이제 아부다비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2심까지는 그 동네에서 해결하고 3심이 되면 이제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대법원 인정 안 하고 어떤 지역은 대법원을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면 상당히 특이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무슬림과 관련돼 있는 무슬림 간의 어떤 종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종교법원 샤리아법에 따른 이제 법원이 따로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이제 두바이 주로 이제 법원에서 이런저런 송사를 이제 많이 진행되는데 전반적인 평가를 이제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한 거는 달리 상당히 세련된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뭐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많은 이제 비즈니스,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죠. 그래서 각 그 에미리트별로 민사법원 또는 이제 중재센터, 중재법정들도 운영을 이제 하면서 이제 해외 투자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를 도와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은 이제 이 에미레이트라는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UAE 부르지만 가장 핵심은 이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 에미리트라는 단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미리트라는 단어 자체가 에미르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죠. AT가 붙으면 이제 국가, 나라라는 이제 어미로 되니까. 그러니까 7개의 그러면 이제 토우국 또는 뭐 수장국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UAE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오만대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뭐 들어오지 않고 따로 독자 노선을 가기도 했다라는 점도 과거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UAE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독자 노선 을 택해서 과감하게 다양한 행보를 이어나가기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뭐 두바이, 아부다비 이런 곳에서 오일 달러 쌓아놓고 항공사 운영하고 고층 건물 짓는 이런 데 만족하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UAE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공격적 투자 플러스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파워를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러한 강력한 국가를 꿈꾸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진행하는 나라 이야기 UAE 편 첫 번째였는데 만족하셨나요? 최대한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UAE와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